빠라바 빠라바라 야매토론. 안녕하십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논리로 아무 의미도 없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저품격 묵은본 토론, 야매토론의 MC를 맡은 임덕수입니다. 오늘 저희 야매토론과 함께 해주실 저품격 묵은본의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팩트와 혀로 승부하는 팩트 서린마 이윤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슴을 울리는 스토리텔러 광장동 새치어 김현호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매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전혀 신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잘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 교회 앞마당에서 키울 동물 개 대 고양이입니다. 자, 먼저 고양이다라는 입장에 이윤철 농객님 먼저 말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양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배트맨의 짝 캣우먼입니다. 이제 이 캣우먼을 보면 목숨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고양이들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9개 정도 된다. 이것을 뜻합니다. 아, 캐두먼 수명이 9개라 고양이도 9개다. 자, 이게 만화고 영화지만 이게 팩트에 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저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 본 고양인데 맞습니다. 저거 일본 여행 가서 본 고양이랑 비슷한데 맞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서 고양이를 기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고양이가 9번째 삶을 살아갈 때쯤 이제 임덕수 사회자님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그 고양이를 볼 수 있다. 계속 되살아나서. 되살아나는 게 아니죠. 다음 삶을 사는 거죠.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네, 조심해 주세요. 아, 윤회가 아니라. 윤회가 아니라 목숨이 9개다. 게임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혹시 고양이의 부활을 목격하신 경험이 있나요, 윤철 농기님? 예, 저희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아, 리스폰 존이 고양이 리스폰 존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 교회 고양이 1, 2년이면 복음을 알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100년 역사에서 이제 고양이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고양이 기르면 이제 집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제가 뭐냐? 교회 앞마당에서 키울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국에 계신 수많은 집사분들은 아실 텐데 고양이가 그렇게 순순히 마당에 그대로 있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자세하면 한번 보시죠. 고양이는 반찬통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저렇게 오트밀통에 박혀 있기도 하고, 저기 무슨 비커 같은 데 흘러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저 보십시오. 저 이상한 데도 끼워져 있고요. 신발장, 뭐 박스 안, 뭐 이런 세면대에도 이렇게 흘러가 들어 있는 존재다. 교회 앞마당에서 키우겠다는 그 사고 자체부터가 벌써 고양이 앞에서 너무 나이브하고 맹랑한 발상이다. 그러나 개는 어떻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긴 말이 필요합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개는 바로 그 자리, 그 앞마당에서 성실하게 본인의 몫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쓰실 때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있습니다. 있죠. 이때 우리 목사님들 뭘 드시죠? 커피. 그렇죠. 커피를 많이 드시죠. 커피죠, 커피.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쓸 때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10선 중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커피입니다. 그런 자료는 어디? 근데 뭐 또 10선 이런 거는 고전동 10선. 근데 이제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이 커피를 많이 마음껏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집중력 설교도 안 써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경우가 있죠. 바로 이때 교회 앞마당에 고양이가 있다면 설마. 에이 설마. 급반대로 고양이에게 이 커피를 먹이고 이제 나오는 루아 커피죠, 루아 커피. 굉장히 고급 원두를 먹인다는 거죠. 그렇죠. 원두를 그 고양이에게 먹이고 나온 결과물들을 사향 고양이의 그렇죠. 루아 커피. 그걸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산지 직송이군요. 로지 로컬 푸드. 잘 로컬 푸드. 씻어서 잘 먹고 이제 설교를 잘 쓰시면 세상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즉 교회 앞마당에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세상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제 드셨던 거를 다시 고양이에게 줘서 경험상 한 3회에서 4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풍미나 이런 게 유지. 경험상이요? 이 개들이 이런 게 가능합니까? 특히 약간 좀 그런
그런 브라질 산토스 같이 이렇게 좀 산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 쪽을 한번. 자, 혹시 임덕수 MC님 네. 영유아부에서 사역을 해봤거나 교사로 섬겨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진짜입니까? 아 진짜입니다. 몇 년 정도 해보셨나요? 그렇게까지 깊이 물어보시면은 자, 우리 영유아부 이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가히 뭐 전쟁터로 가볼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집중을 요하는 그런 특수한 사역이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해요. 자, 이때 자료 한번 주시죠. 혹시 길냥이들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맞아요. 야옹. 아니죠. 길냥이들은 야옹하고 울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울죠? 약간 그 가짜예요, 가짜. 아기 울음소리처럼 막 네네네. 이렇게까지는 길냥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울어요. 그 다 들어보면서 이게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밤에 이렇게 잘라 그러면 네. 그 쓰레기통 같은데 이제 막 그런 데 근처에서 이제 길냥이들이 울습니다. 막 이렇게 서럽게 운다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진정으로 케어하고 사랑해주기에도 시간이 없는 벅찬 그 영유아부 예배 시간에 만약 앞마당에 있는 고양이가 하고 그 울음소리를 시전한다면 그것은 곧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심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쵸.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한 명이 울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따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 한 번에 아이들은 다 같이 따라 울기 시작하고 교사와 사역자는 멘붕에 빠질 것이다. 이는 곧 예배에 큰 차질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왜 자꾸 표정으로 태우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 유아와 고양이의 공명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연관성이라는 논문에서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개들은 공중전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공중전이요? 예. 공중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 시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한 개 교회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게 국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신 것 같은데 고양이들은 자신이 고맘을 느꼈을 때 이제 쥐 혹은 새, 벌레 등을 잡아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곤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즉 개는 공중전이 불가능하지만 고양이는 공중전이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시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전시국가죠. 서로 협의하에 휴전 중이지만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가 이제 그런 고마움을 느껴서 새를 잡아오듯이 교회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이 필요시에 이런 북한의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등을 제압할 수 있다. 고양이가 저걸 제압한다고요? 이것은 곧 국가 안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국가에서 교회 앞마당에 공중전이 불가능한 개를 키운다? 안보 불감증이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하여 111 혹은 113으로 즉각 접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을 끄고 바로 이 사람 신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국가안보 잘 얘기하셨습니다. 국가안보 잘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윤철 논객님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방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병력, 메인 병력이 무슨 군인지 아십니까? 육군이요. 네, 육군입니다. 자, 공중전도 중요하지만 지상전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 개와 이 고양이의 이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자, 보십시오. 자, 아주 우리 강해 보이는 개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고양이. 이 고양이들은 우리를 심쿵사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들을 섬멸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사진으로만 부족하시다면 이 자료에 한번 또 주목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적들이 넥서스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팀 쌍둥이 타워를 나서솔로 지키는 것과 유미홀로 지키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 더 든든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현호 농객님께서 이제 전투력, 뭐 네. 적을 섬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어디 군 출신이시죠? 네, 광주 서구청 킹이 네, 갓킹이 봉사 갓킹이 킹이가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킹이 막 고양이와 개의 맞다이. 예, 고양이의 패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크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크루요. 예, 고양이는 고양이과의 수장이다. 수장이요? 예, 왜 고양이과의 수장? 고양이과잖아요. 불주먹파, 쌍칼파 이런 게 쌍칼이 두목이잖아요. 고양이과, 고양이가 두목입니다. 아, 그래서 네임을 그렇게 한 거다. 고양이과, 고양이가 두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넘버 2에 이제 보시면 호랑이, 이제 밀림의 왕 사자, 뭐 표범,
스라손이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치타, 퓨마, 리비아, 살쾡이에 이르기까지 이 세력 자체가 어마무시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들이 모두 고양이과하고 직속 후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위가 도래하면 이제 뭐 호랑이, 사자, 표범, 스라손 이런 애들이 태평양을 건너고 저 시베리아를 건너서 한반도로 오는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토피아도 아니고. 고양이가 보스니까. 가슴이 웅장하네요. 그죠? 네. 웅장해지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네요. 그럼 이번엔 개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너구리. 너구리, 늑대. 그다음 여우. 저렇게 흐잡 같아 보이는. 아니 늑대도 강한 늑대들 많. 아니 그냥 보세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게 상대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느와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수장, 두목들은 이제 짜치게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 거드리면서 이렇게 지시할 뿐이죠. 그 밑선에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니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아주 무식하고 아주 이런 힘자랑만 하는 거는 너무 유치한 발상이다. 저는 바로 자료화면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다라는 프로는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못된 고양이라는 가게 보신 적 있으시죠? 못고죠, 못고. 못고. 그렇죠. 하지만 못된 강아지라는 가게는 없습니다. 왜? 못된 강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단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하얀 마음 백구라는 만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얀 마음 나비 이런 만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양이 마음속이 약간 시커멓기 때문이죠. 12간지에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없죠. 심지어 충격적이게도 플란다스의 개, 즉 파트라슈는 있지만 플란다스의 고양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농객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충분합니다.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두 농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주제 교회 앞마당에서 키울 동물로 개, 고양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야매토론에서 진행할 주제에 대한 의견도 있으시면 자유롭게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매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매토론.